평준화 원서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준화 원서 등록은 기본적으로 나이스에서 등록하는 부분과 학생들이 웹 시스템을 통해서 지망학교를 직접 선택하는 그 두 가지 업무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될 거는 이제 평준화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이제 그 전형 구분을 평준화로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준화 후기 원서 등록이라는 탭에서 이 학생이 이제 응시 분류가 뭔지, 혹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쌍둥이라면 쌍둥이를 등록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그 담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본 정보 등록에서 어쨌든 전형 구분을 평준화로 선택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평준화 쪽은 이제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전형 구분 일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장을 하신 다음에 어, 일괄적으로 이렇게 이제 평준화 지원자들을 한꺼번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준화 후기 원서 등록 탭으로 오셔서 이제 이 학생 한 명 한 명 이제 원서를 등록을 하시는데, 이제 처리를 하셔야 될 부분을 이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학군은 이제 자동으로 이 해당 학교에 해당되는 학군이 찍히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이라는 부분을 기본적으로는 미지원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만약에 이제 후기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을 한다면은 이건 이제 전국 단위 모집 그 전남도뿐만이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어느 학교를 지망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시 분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 근데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중에서도 이제 모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들을 다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하면서 해당하는 학교에 불합격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후기 평준화고에 지망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원하는 학생들만 이 지원으로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그 저희 시스템은 후기 평준화 배정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자사고 지원만 하고 만약에 그 학교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후기 평준화고에 지망하지 않겠다 하는 학생들은 저희 시스템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은 기타 지원자 등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자사고 타시도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뭐 서울 민사고 지원. 그러니까 민사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사고 지원하고 후기 평준화고에 이제 동시 지원하지는 않겠다, 그런 의미를 기타 지원자로 등록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고요. 여기에 등록되는 자외국 지망 학교가 등록된 이 학생은 이 학교에 떨어지면은 후기 평준화고에 배정을 받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다 이렇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구분이 되어야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들의 합격을 나중에 교육청에서 등록을 할 때 오류 없이 이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원을 안 하는 학생이 많으니까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은 미지원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분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 응시 분류도 좀 잠깐 알아두셔야 될 게, 모든 학생은 다 거의 이제, 일반 지원자들이 거의 많겠지만은, 이 체육특기생이라든지, 지체부자유자라든지, 부모장애, 형제자매 장애, 소년소녀 가장 국가유공자녀, 고위특례, 그리고 다자녀, 이런 경우에는 선배정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배정 대상이라는 것은 배정 시점에 이제 우선 배정의 권한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이제 지체부자유자라서 선배정 대상자인데 그냥 일반 지원으로 잘못 썼다 하면 이 학생한테는 이제 큰 불이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좀 그 신경 써서 잘 선택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올해 이제 다자녀라고 하는 선배정 대상자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추가됐습니다. 작년까지는 고위특례까지밖에 없었거든요. 다자녀가 올해 추가됐다라는 거를 일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등록을 하시고,
응시 분류를 선택을 안 하면은 원서가 저장이 안 됩니다. 자, 이기 쌍둥이, 만약에 이제 쌍둥이다. 지금 이제 이름은 틀리지만 이 세 번째 학생과 네 번째 학생이 쌍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쌍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두 학생을 각각 쌍둥이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어, 박나허와 공알와 뭐 이렇게 두 명이 쌍둥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두 사람의 성이 둘 다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이 되겠습니다. 동성, 동성. 등록을 하시고 나서 쌍둥이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박나우라는 학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쌍둥이 등록 호출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학교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성명도 풀네임을 정확히 입력을 해 주셔야 이 학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쌍둥이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한 쌍의 쌍둥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배정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배정 쌍둥이 배정을 할 때 한 명을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따라가기 식으로 배정을 원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 접수 번호가 빠른 학생을 접수 번호가 뒤에 있는 학생이 이제 따라가기 식으로 이제 배정이 됐는데 올해는 누가 기준이 되고 누가 종속이 되는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수 번호가 늦더라도 이 학생이 기준이 돼서 이 학생이 먼저 배정이 되고 이 학생이 이 학생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기준과 종속이라는 값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이, 이 학생에 대한 쌍둥이가 등록이 된 거고요. 동일하게 이제 이 두 번째 학생에 대해서도 쌍둥이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박나허 한국중학교 선택을 하시고 자, 이 똑같이 이 학생이 종속 기준이 돼서 저장 이렇게 등록을 하셔야 쌍둥이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쌍둥이가 등록이 됐다 하는 게 이 학생과 이 학생 이제 두 개가 항상 쌍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걸로 지금 이제 같이 쌍둥이가 만약에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다른 학교의 쌍둥이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반에 이제 그 학생도 이제 쌍둥이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꼭 쌍둥이 대장이라고 하는 저희 출력물로 출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등록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뒤에 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하지만 학교에서 1차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쌍둥이가 등록이 됐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쌍둥이 그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렸고요. 좀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임의로 다 일단 등록을 했는데, 이 반별로 이제 평준화 쪽에 원서 접수가 모든 반이 다 끝나면은 총괄 선생님께서 이 원서 제출이라는 화면에서 이제 응시 분류자별 이제 지원자 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원서 미등록자가 이제 0인지 뭐 이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뭐 이상이 없다 싶으면은 교육청으로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이 원서 제출 일시가 여기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뭐 이 지원자 통계조회라고 하는 요 부분은 이제 평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뭐 지원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팝업창을 보시고 이제 뭐 정기 쪽은 어떻게 들어가고 평준화 쪽은 어떻게 들어가고 비평준 쪽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 팝업창입니다. 자, 뭐 어쨌든 이상이 없으면은 평준화 쪽에 원서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원서를 제출 처리하였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제출 일시가 뜨게 됩니다. 원서를 한번 제출을 하고 나서 만약에 이제 평준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또 뭐 수정할 일이 생겼다. 그러시면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처리를 하실 수는 없고, 교육청에 이거는 이제 유선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제출한 원서를 잠깐 좀 그 반려 처리를 해 달라라고 하셔야 그 교육청에서 이제 반려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대로 뭐 정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됐다 하면은 교육청에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하면 이 접수 일시가 세팅이 됩니다.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은 교육청에서 원서 접수를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조회를 해보시면 이제 원서 접수 일시 이렇게 이제 뜨게 돼 있습니다. 접수가 끝난 원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틀리게 이제 잘못 기록한 게 있다거나 반드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교육청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 접수된 거를 다시 이제 그 취소 좀 해달라. 접수된 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출까지도 이제 취소를 해야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교육청에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교육청에서 한번 취소하는 부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청에서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접수 일시가 없어지고 다시 제출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출 일시가 없어집니다. 이때 다시 원서 등록 화면으로 가셔서 평준화 쪽에 이제 원서를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일반 지원이 아니라 뭐 이제 지체부자였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저장을 하시고 또 뭐 체육특기자였다 하면 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총괄 선생님이 다시 이 화면으로 오셔서 이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원서 제출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원서 접수가 끝나면은 접수 일시가 뜹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접수를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학생들이 웹에서 지망학교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접수층을 출력을 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그 접수증에 비밀번호, 그러니까 웹으로 처음에 접근했을 때 비밀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이게 접수가 이제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서 접수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이때 한번 출력물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담임 선생님의 출력물인데 이게 이 접수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력물에 관련돼서는 뒤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접수증을 출력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직 원서 접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증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접수 처리를 지금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접수 일시가 이렇게 뜨고 다시 접수증을 출력을 해보면은 예, 이렇게 접수증을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평준화 원서 접수증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 여기에 뜨는 것 중에 보시면 이 비밀번호라고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는 뭐냐면은 시스템에서 이제 그 난수를 임의로 생성을 해서 각각 이제 다른 비밀번호를 부여를 합니다. 요 비밀번호를 가지고 이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준화 쪽 그 학생들이 그 시기도 이제 보통 겨울방학 때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요 접수증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접수번호와 학번 그리고 이 비밀번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로그인을 합니다. 이 접수번호, 학번, 비밀번호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웹에서 로그인을 해서 지망하는 학교 1지망부터 7지망까지 혹은 뭐 여수학군 같은 경우에는 4지망까지 등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가 완전히 되어야 이 접수증을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 출력물을 이제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원서 제출까지 하고 출력물에서 접수증을 출력을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 주어서 이제 뭐
웹 원서 등록을 이제 지망학교를 어떻게 등록을 해라라고 이제 안내를 해 주시면은 이 평준화 원서 쪽에 나이스 쪽에서 이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업무는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원서 등록이라는 화면에서 평준화 쪽 이 원서를 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지망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 화면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망 등록이 이제 학생이 이제 웹에서 등록을 하고 웹에서 등록한 내용을 교육청에서 이제 나이스 쪽으로 다시 이제 데이터를 집어 넣으면은 이 지망 등록에 지방 등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됩니다. 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이제 검은색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이제 지방 등록이 이제 마감 날이 가까워 왔는데도 아직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지방 등록 이 부분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